안녕하세요. 평화통일시민행동에서 진행하는 수요평화뉴스, 저는 대표 이진호입니다. 오늘도 황남순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요. 독일의 기고문집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네, 맞나요? 네. 5월 말에 출간하는데요. 이 기고문집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보도 시점이 5월 초였는데요. 연휴 기간이기도 했고요. 언론이 온통 북의 발사체에 집중해 있는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비판도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평범함을 위한 평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신한반도 체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신한반도 평화 체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신한반도 체제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한반도 전역의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냉전과 갈등을 극복하려면 통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 요게 통일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 기고문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긴 기고문에서 통일이 단 3번이 언급되는데요. 네. 모두 독일 통일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경제 교류가 많아지면 평화가 저절로 온다라는 주장, 혹은 평화적으로 공존하면 되지 굳이 통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별 다를 바 없는데요. 군사적 대치 상태를 이루고 있는 남과 북이 통일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나의 역사적 인식과 지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두 개의 국가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토론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라진 거 맞나요? 중단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건 뭔가요? 네. 3월은 키리조별 군사훈련을 대체해서 19-1 동맹훈련이 실시되었고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4월 초에는 대규모 상륙훈련이 실시가 됐었고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되었고 이때는 네. 북에서 강하게 반발했었죠. 그쵸. 그리고 5월 말에는 을지 태극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대체해서 19-2 훈련이 한미연합 지소 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말은 총성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모든 한미연합 군사훈련들을 이름만 바꿔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북한과의 전쟁에서 그것을 전제로 상정해서 북한을 어떻게 공격하고 또 정권을 무너뜨릴지, 이거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적대행위 중단을 이야기하려면요, 이 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제 분야도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3.1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3.1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3.1 운동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싹텄고 국민 주권과 자유와 평등, 평화를 위한 열망이 생겼다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정의 백성에서 국민으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전 민중적 항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족해방 운동이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시민의식이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국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1945년까지 조선인들이 위안부나 강제징용으로 끌려갈 때 국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임시정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시정부가 2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망명지에서 식민지 해방운동을 전개했다면서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시정부 정통성은 조선이 해방되는 날까지 남만주, 북만주, 연해주에서 일제와 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의 피와 땀을 축소하고 또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영화 밀정이나 암살로 널리 알려지게 된 김원봉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북한의 정권을 세우는데 공헌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분단과 냉전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자였던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죠.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린 반쪽짜리 독립운동만 배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강조, 우리의 역사를 정부가 나서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네. 애초에 임전 법통론은 해방 이후 이승만 등 우익 진영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 논리입니다. 특히 사회주의 세력 등 다른 독립운동을 배제하고 임정만이 유일하게 배타적인 정통성을 가졌다라는 논리는 남북 대결 의식을 고취시키는 냉전적 논리를 강화할 뿐입니다. 네,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 평화 통일을 준비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네,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자꾸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데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것, 평화가 아니라 적대입니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임금도 안정적 일자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드 철수하라는 목소리도 위안부 협상 파기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죠.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이 5월 말에 이거 제가 진짜 뽕꿀 봤는데